소동파의 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투명한 사유입니다. 이 사유가 아주 논리적이면서 그리고 인간의 그 불합리한 그런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경지를 열고 있어요.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49살 때 여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금도 경승지죠. 여기에 그 서림사에서 쓴 시입니다. 제서림벽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주제가 장소와 각도에 따라서 여산의 모습이 바뀌는 현상, 이것을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시를 보시겠습니다. 횡간성령 측성봉입니다. 옆에서 보면 살영, 영이라고 하는 건 쭉 산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곁에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것은 뾰족한 봉우리로 보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원근고조 무일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의 모습이 실상은 봉우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봉우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고 가깝고 높고 낮아 무일동이라고 했어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거죠. 다음이 아주 유명한 불교에서도 공안으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불식 여산 진면목 지연 신제 차산중. 여산 진면목이라는 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어입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죠. 흔히 이야기하면 어떤 한 사물과 한 사태의 총체성이라고도 보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사건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식 여산 진면목 지연 신제 차산중, 여산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이 몸이 바로 이 산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주관은 사태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를 처음 읽고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구 철학에서만 주관 인식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송 때 이 시인은 시로서 그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매 순간 어떤 하나의 조그만 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에게 전부 다 열려져 있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젊어서 짝사랑하던 일들이라든가 시험에 실패했던 일들이라든가 또는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넓게 보자면. 근데 좀 더 작게 보자면 우리 너무 인식 주관, 이것을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사물의 전체를 신처럼 절대자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겁니다. 이 근대적인 주관, 이것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이 소동파의 시에서 이미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아우자유, 소철이죠. 자유의 민지의 옛일을 추억하여라고 한 그 시의 화운한 시입니다. 제목이 화자유 민지회구입니다. 민지라고 하는 곳은 아마 사마천의 사기에서 문경지교라는 성 아시죠? 보면 인상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민지 땅에서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회동할 때 자기 국왕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막았던 아주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런 민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이 시에 보게 되면 아우의 시에도, 이 사람의 시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와 아우와의 옛 추억이 중요한 그런 시입니다. 이것은 소식이 젊었을 때 26세 때에 지은 시예요.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 사자성어 가운데 설리홍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리홍조는 눈이 섞인 진흙에 남은 기러기의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굉장히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유명한 성어입니다. 그 성어가 나온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보면요. 인생도처지하사 첫 구부터가 아주 도련해요. 이런 것은 두보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인생도처지하사 산다는 게 도처란 말은 여기든 저기든 도대체 무엇과 같으냐? 사자는 무엇과 비슷하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요. 응사비홍 답설리라. 응당 날아가는 기러기가 어쩌다가 진창을 눈 섞인 진창을 밟는 일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리상우연 유지조나 그 진우 위에 우연히 그 기러기의 발톱 자국은 남지만 홍비나부 개동서라 그랬어요. 이 기러기가 오른 다음에는 어찌 나자입니다. 나자는 다시 붙자고요. 동서를 따지랴 이겁니다. 즉 기러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우연히 남은 발자국만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일 뿐이고 기러기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서글프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고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구절을 빼고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일기구 환기부 노장인곤 걸려시. 지난날 이 기구라는 말을 우리가 인생이 기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원래는 메산자 옆에 있듯이 산이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겁니다. 지난날 우리 그 험난한 길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우리는 길은 멀었고 우리들 사람들도 모두 다 지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탄 노새만이 휘잉거리지 않았었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때 26살 때 바로 지방의 관직으로 나가면서 아우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아우하고 함께 진사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굉장히 시험에 합격할지도 어떨지도 모르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이 험한 길을 가지 않았었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아우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불투명해.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서 지금 우리가 있듯이 지금의 고통을 이 헤어짐의 이별을 겪고 나서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일말의 희망감을 또 갖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그 슬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코드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추억입니다. 우리에게는 험한 추억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잊고 싶은 그런 추억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우하고 상당히 그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까지도 끄집어내면서 그것도 아름답게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추억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소동파의 굉장히 탄탄한 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 때문에 자기가 더 험한 곳으로 좌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자연의 교감을 느끼는 시인의 눈에는 이것들이 서로 상관관계로서 포착이 되는 것이죠. 소동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나오는 대로 썼어요. 이게 어디서 배우는 거냐? 이태백의 방법이죠. 원래 대가는 형식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금기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이 짧은 절구가. 어떤 사물들을 이용을 해서 비유를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각 사물들과 나와의 교감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점이 그 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시에 대해서 검열을 당해가지고
좌천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시가 그 획어가라는 시입니다. 자, 이것은 44세 때, 이때 호주로 갈 때는 설마 이 시 때문에 자기가 더 험한 곳으로 좌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시를 지었는데요. 바로 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법입니다. 너무 혁신적인, 왕한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오늘날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너무나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보수파의 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일반 민중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죠. 소동파는 후자의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079년에 비방죄로 체포되어서 황주로 좌천되게 되는 원인이 된 시입니다. 긴 시지만은 그 가운데 일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한수락 어제니. 천한, 이것은 날씨가 춥다라는 뜻이에요. 날이 춥고 물은 말라서, 물이 떨어졌다는 말은 물이 수위가 떨어졌다, 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 물고기들이 지금 진흙에 간신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마치 단구획수 여경리라 그랬습니다. 짧은 갈고리로 쟁기질 하듯이 물을 마구 그어대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고리질 때문에 저포피절 조행난, 물가의 그 부들도 꺾이고 그리고 물풀도 마구 흐트러지니 차의 기부 유추예. 추예란 말은 미꾸라지나 아주 작은 물고기 같은 겁니다. 이런 뜻이라면, 이렇게 갈고리질 해댄다면 이 작은 물고기인들 어떻게 남아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이 뜻이라면 잔고기인들 남겨두겠나,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 탕물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것이 신법, 즉 변법의 가혹함을 비판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정책인 이유로 좌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자, 그런데 이 호주로 가면서 지은 시 가운데 주중야기, 한밤의 배 안에서 일어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주중야기. 12구의 7원 고시가 바로 자연과의 교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시로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분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야심인물 불상관. 밤이 깊어서 사람과 다른 사물,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는 나 아닌 타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물도 얘기해요. 나와 남들이 서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무관심한 때에 아독, 형용, 상희 오라 했습니다. 나만 혼자서 몸뚱이와 그림자만이 서로 즐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형영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내 몸뚱이와 그림자만 즐기고 있다는 것은 나 이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독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독으로 끝난다면 이 시는 매력적이지 않을 텐데요. 이 다음 두 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두 구입니다. 암조, 생조, 조한인하고 낙월, 괴류, 간, 현주라 그랬습니다. 어둠 속 조수는 물가에 불어나 한인, 지렁이를 애도하고, 마치 조수가 그 우는 소리가 지렁이를 애도하는 소리로 느낀 것이죠. 낙월, 계류, 간현주라. 지는 달은 버드나무에 걸려 거미를 바라본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지면 조수하고 지렁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는 달하고 거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눈에는, 자연의 교감을 느끼는 시인의 눈에는 이것들이 서로 상관관계로서 포착이 되는 것이죠. 조수가 불어나면 이 지렁이가 자기 있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수가 지렁이를 애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조수가 불어날 때에
이 지렁이, 갈 곳 없게 되는 지렁이를 시인이 애도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죠.